나이가 들어서 가장 크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건강일까? 아니면 결국 사람일까? 우리는 흔히 가족이 전부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삶을 되돌아보면 가족보다 더 자주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친구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친구가 좋은 것이면 노년은 평화롭다. 반대로 잘못된 친구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도 한다. 정약용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벗을 사김의 도리에 맞지 않으면 이익을 조차 서로 이용할 뿐이다. 또 그는 말했다. 사람은 본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이 두 마디는 그가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이자 오늘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경고이다. 즉, 벗이라 불러도 그 사람이 의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결국 나와 내 집안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젊을 때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의 고비를 지나오면서 마침내 깨닫게 된다. 가족을 힘들게 한 것도,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집안의 명예를 흐린 것도 때로는 잘못 사귄 친구 때문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단순하다. 벗을 사김에 반드시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화근이 되고 그 화근은 집안까지 태워버린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나이 들어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벗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한 철학자의 글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다. 젊을 때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술자리와 동호회에서 인연을 쌓는다. 이때의 친구는 하루 만나고 잊히기도 하고 몇 해 지나면 연락이 끊기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젊은 날 흩어졌던 수많은 인연 중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몇 안 되는 인연이 곧 노년의 무게를 좌우한다. 정약용은 벗에 대해 자주 말하였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벗은 나의 거울이다. 나를 닮게 하고 나를 바로잡는다. 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 벗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징표였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벗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노년은 삶의 고독이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 형제자매는 이미 멀리 떨어져 산다.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배우자조차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다. 이때 남아있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친구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노년의 친구는 젊은 시절의 친구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젊은 날의 나쁜 인연은 그저 한때의 흠으로 지나갈 수 있다. 나 혼자 피해를 감당하면 끝난다. 하지만 노년에 잘못된 친구를 두는 것은 다르다. 그는 단순히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까지 흔들어 놓는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경고했다. 사람은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 즉, 친구라 부르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이익만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이익을 위해 나를 버리고 내 집안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노년의 친구는 두 가지 길을 만든다. 첫째, 좋은 친구는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 함께 산책을 나서고 서로 건강을 챙기며 때로는 자식보다 더 자주 소식을 묻는다. 그의 말 한마디는 외로운 마음을 덜어주고 그의 존재는 노년의 긴 시간을 환하게 비춘다. 둘째, 나쁜 친구는 내 삶을 무너뜨린다. 내 재산을 노리고 내 집안을 이용하며 결국 내 노년의 평화를 빼앗는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모두 경험했다. 그는 거기서 벗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노년의 친구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외로움의 문제 때문이다. 젊을 때는 일과 가정이 있다.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그 관계들이 하나둘 끊어진다. 이때 곁에 있는 친구가 없다면 그 외로움은 병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노인의 고독은 흡연이나 고혈압보다 더 치명적인 건강 위협 요인이라 한다. 둘째, 생활의 습관을 함께 만든다. 나이 들어서도 자주 만나는 친구가 누구인지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건강을 챙기는 친구와 함께하면 걷고, 배우고, 웃으며 산다. 반대로 술과 노름을 즐기는 친구와 어울리면 습관이 무너지고 집안까지 흔들리게 된다. 정약용은 이를 경계하며 말했다. 벗을 가까이 함에 있어 그 사람의 길을 보아야 한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좋은 친구는 내 자식에게 본보기가 된다. 자식이 집에 왔을 때 늘 밝고 지혜로운 벗이 곁에 있으면 그 자식은 안심한다. 반대로 나쁜 친구가 집을 드나들면 자식은 마음을 닫는다. 심지어 부모를 멀리한다. 정약용은 경험으로 알았다. 친구 하나가 가문 전체의 기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넷째, 나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노년은 결국 떠나는 순서를 지켜보는 시기다.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 떠난 뒤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이는 대개 친구다. 정약용은 말년에 형제보다 벗과 제자에게 더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진실한 벗 하나가 10명의 친척보다 낫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존재는 가족을 대신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을 무너뜨리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강조했다. 나이 들어 벗을 잘못 두면 집안이 흔들린다. 요컨대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동무가 아니다. 그는 나의 하루를 만들고 나의 건강을 지키며 내 집안의 운명까지 좌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중히 곁의 사람을 살펴야 한다. 정약용의 지혜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벗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흐리면 내 삶도 흐려진다. 정약용은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학문을 탐구하며 수많은 학자들과 교류했고, 관직에 있을 때는 정치인들과 함께했고, 유배지에서는 스승처럼 따르는 제자들과 지냈다. 그 가운데는 참으로 귀한 벗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겉으로는 친구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도 있었다. 그는 그 과정을 뼈저리게 겪으며 위험한 친구의 실체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의 학문과 개혁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전국은 세도 정치로 바뀌었고, 정약용은 천주교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바로 그 순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났다. 겉으로는 늘 곁에 있겠다 하던 이들이 정작 위험이 닥치자 하나둘 멀어졌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벗을 사김의 도리가 없으면 위기 앞에서 그 본심이 드러난다. 위험한 친구는 내가 강할 때는 곁에 있으나 내가 약해지면 등을 돌린다. 이런 자는 벗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존재였다. 정약용은 또한 말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그는 사람을 오래 관찰하며 알았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와도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익 앞에서는 의리도 도리도 무너진다. 그들은 함께 웃다가도 돈이 오가고 재산이 얽히면 서슴없이 등을 돌린다. 정약용은 이를 위험한 친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았다. 이익을 좇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집안까지 흔들어 놓는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에도 주목했다. 그는 말했다. 벗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이미 벗이 아니다. 위험한 친구는 겉으로는 친근하게 웃으며 집안의 일을 캐묻는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긴다. 그의 혀끝에서 흘러나온 말은 형제를 이간질하고 친척을 싸우게 하며 집안을 두 동강 낸다. 정약용은 실제로 정치적 모함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누군가 친구라 하면서도 뒤로는 그의 말을 왜곡해 퍼뜨렸다. 결국 그는 더 깊은 고립을 맛보았다. 정약용은 또 하나를 지적했다. 나쁜 친구는 삶의 습관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벗은 나의 거울이니 함께하면 나도 그와 같아진다. 술과 노름을 즐기는 친구와 어울리면 나도 그 길을 따른다. 그 길은 곧 집안을 해치는 길이다. 그는 자식과 제자들에게 사람을 사귈 때 반드시 그 길을 보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 길이 바르면 내 삶도 바르게 되고 그 길이 그르다면 내 삶도 그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벗들을 맞이했다. 그들이 가져온 작은 음식, 따뜻한 위로의 편지는 그의 긴 세월을 버티게 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모함에 동조한 이들도 있었다. 겉으로는 벗이라 불렀던 자들이 정작 위기 앞에서는 그의 등을 떠밀고 사라졌다. 그 배신은 가족의 외면보다도 더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는 그래서 기록한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만 벗은 마음으로 이어진다. 마음이 없는 벗은 혈육보다도 더 차갑다. 정약용이 본 위험한 친구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노년의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그들은 바로 이런 친구들이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친구, 돈만 밝히는 친구,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퍼뜨리는 친구, 습관을 무너뜨리는 친구. 이들은 결코 벗이 아니다. 그들은 집안의 평화를 해치는 불씨다. 정약용의 시대에도 그러했듯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다. 정약용은 평생의 경험 끝에 벗의 참모습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벗을 가까이함에 도리가 없으면 그 벗은 나를 무너뜨린다. 위험한 친구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그들을 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벗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곧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는 첫걸음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사귐에 반드시 그 길을 보아야 한다. 그 길이 바르면 내 삶도 바르게 되고 그 길이 어그러지면 내 삶 또한 어그러진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는 실제 경험으로 깨달았다. 나쁜 친구 하나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경계한 친구의 모습을 따라가며 집안을 무너뜨리는 네 가지 부류의 친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돈만 밝히는 친구.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부류다. 이들은 늘 돈 이야기를 꺼낸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하거나 함께 장사를 하자고 꾀한다. 겉으로는 우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마음은 철저히 계산적이다. 정약용은 이런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 즉, 이익만 바라보는 자는 결국 친구의 탈을 쓰고 내 곁에 다가온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이가 든 뒤 잘못된 금융상품에 휘말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대개 이런 친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곧바로 집안 전체에 미친다. 자식이 빚을 갚아야 하고 가정의 평화가 무너진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경고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깨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말을 옮기는 친구. 정약용은 또 하나를 지적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벗이 아니다. 나쁜 친구는 겉으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 흘린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집안의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형제와 친척 사이에 갈등이 증폭된다. 예컨대 내 형은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더라. 내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한다더라. 작은 말 한마디가 집안의 불신을 키운다. 정약용은 직접 이런 경험을 했다. 그의 정치적 몰락에는
벗이라 부르던 자들의 말 바꾸기가 크게 작용했다. 그는 그 쓰라린 경험을 글로 남기며 부대에 경계하도록 했다. 셋째, 위기 앞에서 사라지는 친구. 좋을 때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 웃고 떠들고 술자리를 함께하고 마치 평생의 벗인 듯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으면 그는 발길을 끊는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벗을 사귐의 도리가 없으면 위기 앞에서 본심이 드러난다. 라고 했다. 이런 친구는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부재와 외면은 내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었던 친구, 그로 인해 가족은 더 큰 고립과 외로움을 느낀다. 넷째, 집안의 기품을 무너뜨리는 친구. 정약용은 벗을 고를 때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보라고 했다. 왜냐하면 습관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 습관은 내 삶으로 스며든다. 좋은 친구는 건강한 습관을 만든다. 함께 걷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며 성장한다. 그러나 나쁜 친구는 술과 노름을 가르치고 게으름과 방탕을 퍼뜨린다. 그 습관은 나 개인을 해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내 자식에게도 전해지고 집안의 기품을 약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벗은 나의 거울이다. 그가 바르면 나도 바르다. 그가 흐리면 나도 흐린다. 다섯째, 가족의 사이를 흔드는 친구. 어쩌면 가장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형이다. 이 친구는 직접적으로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은근히 가족 간의 사이를 흔들어 놓는다. 형제 간의 불화를 부추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신을 키운다. 내 동생은 욕심이 많다더라. 내 자식은 은근히 부모를 무시한다더라. 이런 말 몇 마디가 집안을 흔든다. 정약용은 이를 잘 알았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바로 이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경험했다. 그는 기록했다. 사람을 이간하는 말은 칼보다도 깊다. 이처럼 집안을 해치는 친구는 겉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둘째, 그들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 셋째, 그들은 위기 앞에서 사라진다. 넷째, 그들은 습관을 흐리게 한다. 다섯째, 그들은 가족을 갈라놓는다. 이 5가지 특징이 있는 자는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이 교훈을 글로 남겨 부대에 전하고자 했다. 그가 겪은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년의 곁에 두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다. 그는 내 집안의 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가 바른 사람이면 내 자식과 손주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삐뚤어진 사람이면 내 집안 전체가 그 그림자에 물든다. 정약용이 남긴 말은 단순하다. 벗을 잘못 두면 집안이 흔들린다. 이 말은 허황된 옛 교훈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반복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펴야 한다. 나를 웃게 하지만 집안을 흔드는 자는 없는지, 내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노년의 삶을 평화롭게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릴 적 친구,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들 모두를 벗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정약용은 여기에 대해 단호히 말했다. 벗이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벗과 지인은 다르다. 가짜 친구는 겉으로는 벗 같지만 실제로는 내 삶을 해치는 존재다. 반대로 진짜 친구는 혈연보다도 더 깊은 힘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정약용은 몇 가지 기준을 남겼다. 첫째, 어려울 때 곁에 있는가? 좋을 때는 누구나 곁에 있다. 돈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사람은 몰려온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관직에서 밀려났을 때, 그때 남아있는 자가 진짜 친구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알았다. 수많은 이들이 등을 돌렸지만 끝까지 편지를 보내주고 작은 음식이라도 들고 찾아온 이는 진짜 벗이었다. 그는 기록했다. 벗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둘째, 집안의 사정을 지켜주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벗이 아니다. 진짜 친구는 내 집안의 어려움을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 집안의 다툼과 아픔을 알고도 그것을 밖에 드러내지 않는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집안의 이야기를 흘린다. 형제 간의 불화를 퍼뜨리고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과장한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진짜 친구는 입을 닫을 줄 안다. 가짜 친구는 입으로 흉을 낸다. 셋째, 함께 성장하게 하는가? 정약용은 벗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벗은 나의 거울이다. 좋은 벗과 함께하면 내 삶도 바르게 선다. 지혜로운 벗과 대화하면 내 생각도 깊어진다. 진짜 친구는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가게 만든다. 책을 권하고 바른 습관을 함께 지키고 도리를 서로 일깨운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 삶을 흐리게 만든다. 술과 노름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게으름과 방탕을 습관으로 심는다. 그와 오래 함께하면 나도 흐려진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다. 그 사람의 길을 보라. 그 길이 내 길이 된다. 넷째, 나보다 내 가족을 존중하는가? 노년에 이르러 친구는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도 연결된다. 진짜 친구는 내 자식을 존중하고 내 배우자를 존중하고 내 집안을 귀히 여긴다. 가짜 친구는 그렇지 않다. 내 자식에게 나쁜 습관을 가르치고 내 배우자를 무시하며 집안을 편하게 드나들며 무례를 범한다. 정약용은 경험으로 알았다. 집안에 드나드는 벗 하나가 가문의 기품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다. 벗은 내 집안의 거울이 된다. 다섯째, 내 뒤를 돌아보게 하는가? 진짜 친구는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 내가 지나치게 욕심낼 때 그는 말린다. 내가 분노에 휩싸일 때 그는 다독인다. 내가 도리에 어긋날 때 그는 나를 일깨운다. 가짜 친구는 그 반대다. 내 욕심을 부추기고 내 분노를 키우고 내 잘못을 부채질한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말했다. 벗은 나를 닮게 만든다. 진짜 벗은 나를 바르게 닮게 하고 가짜 벗은 나를 그르게 닮게 한다. 여섯째, 오래 함께할 수 있는가? 인생에서 진짜 인연은 오래 간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정약용은 그런 벗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가 말년에 남긴 글 속에는 형제보다 벗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한다. 그만큼 벗은 끝까지 함께한 동행자였다. 가짜 친구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난다. 상황이 변하면 등을 돌린다. 그러므로 오래 남아있는 자가 진짜 벗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돈을 잃었을 때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나이 들어 외로울 때 먼저 전화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반대로 좋을 때만 웃던 사람, 내 집안의 일을 흘리는 사람,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는 벗이 아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다. 벗을 사김의 도리를 보라. 도리가 없으면 화가 된다. 진짜 친구는 나를 살리고 내 집안을 세운다. 가짜 친구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 집안을 흔든다. 이 둘을 가려내는 지혜가 노년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깨닫는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젊을 때는 친구가 많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줄어든다. 결국 몇 사람만이 곁에 남아 내 노년을 함께한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인연은 누구일까? 정약용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답했다. 그가 남긴 말과 기록 속에는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첫째, 마음을 지켜주는 친구. 정약용은 말했다. 벗은 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맑으면 내 마음도 맑아지고 그 거울이 흐리면 내 마음도 흐려진다. 나이 들어서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을 지켜주는 친구다. 그는 나를 위로한다. 내 외로움을 덜어준다. 아무 조건 없이 안부를 묻는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밥은 잘 챙겨 드셨나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노년의 고독을 덜어준다. 가짜 친구는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나를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정약용은 벗을 고를 때 반드시 마음의 도리를 보라고 했다. 둘째,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친구. 정약용은 벗을 가리켜 함께 더 나은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라 했다. 노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습관을 익히고 건강을 챙기고 도리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이때 곁에 있는 친구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건강한 벗은 아침마다 산책을 함께 나선다. 책을 권하며 함께 토론한다. 삶의 의미를 나눈다. 반대로 그릇된 벗은 술자리를 강요하고 노름을 권하고 무의미한 잡담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것이다. 셋째, 내 가족을 존중하는 친구. 정약용은 강조했다. 벗은 내 집안의 거울이 된다. 나이 들어서 곁에 두어야 할 친구는 내 가족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내 자식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배우자를 존중하며 내 집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친구는 내 집안의 기품을 살린다. 반대로 가족을 헐뜯고 자식에게 나쁜 습관을 가르치고 집안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는 결코 오래 곁에 둘 수 없다. 정약용은 실제로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 하나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벗을 가릴 때 항상 그가 내 가족을 존중하는가를 살폈다. 넷째, 위기에서 손을 잡아주는 친구. 좋을 때만 함께하는 친구는 많다. 그러나 진짜 벗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곁에 남아 손을 잡아준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의 이를 절실히 경험했다. 수많은 이들이 떠났으나 끝까지 작은 정성을 보내준 벗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이어준 존재였다. 노년의 위기는 재산을 잃는 것일 수도 건강을 잃는 것일 수도 있다.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벗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친구. 정약용은 말했다. 벗은 오래 갈수록 귀하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많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 사람은 기쁨을 함께했고 슬픔을 나누었으며 위기를 함께 견뎌냈다. 그렇기에 오래된 벗은 혈연보다 깊은 힘을 가진다. 노년에는 오래 함께한 벗이 곁에 있어야 한다. 그는 나의 지난 삶을 기억하고 나의 지금을 지켜주며 나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여섯째,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 정약용은 벗을 거울이라 했지만 동시에 빛이라 하기도 했다. 그 빛이 있으면 내 어두운 노년이 밝아진다.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벗이다. 그는 불평 대신 웃음을 준다. 절망 대신 희망을 말한다. 낙심 대신 용기를 준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삶이 고맙게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인연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노년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재산을 빌려가는 친구가 아니다. 집안을 헐뜯는 친구도 아니다. 좋을 때만 웃는 친구도 아니다. 그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내 삶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 내 가족을 존중하는 사람,
위기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벗 하나면 10명의 친척보다 낫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 그대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든다. 그러나 그 줄어든 인연은 더 깊어진다. 그 한 사람, 진짜 벗 하나가 내 노년을 지켜준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진실한 벗 하나가 10명의 친척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진짜 벗을 곁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곧 노년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글과 삶을 따라가며 노년에 어떤 친구가 집안을 살리고 또 어떤 친구가 집안을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국 결론은 하나다. 벗을 잘못 두면 집안이 흔들리고 벗을 바르게 두면 집안이 든든해진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벗이라 불렀지만 결국 배신했던 자들도 있었고 끝까지 곁에 남아 그의 마음을 지탱해 준 벗도 있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혈연이든 지연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돌이 없는 친구는 결국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나이 들어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다. 건강도 물론 소중하다. 그러나 돈과 건강이 있어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텅 비어버린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곁에 남는 사람이다. 특히 진실한 벗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이 든든해진다. 반대로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집안이 시끄러워지며 내 노년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가족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게 배움을 주고 내 삶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반대로 내 마음을 흐리게 하고 내 집안을 흔들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구분이 바로 노년을 평화롭게 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진실한 벗 하나가 10명의 친척보다 낫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는 실제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유배의 고통을 견디고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많은 친척, 많은 지인은 필요 없다. 진실한 벗 단 한 명이면 된다. 그 한 명이 나의 노년을 지키고 내 집안을 평화롭게 세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자. 혹시 지금까지 친구라 불렀던 이들 중 사실은 나를 해치고 있는 이는 없는지 살펴보자. 혹시 무심코 흘려보낸 진짜 벗은 없는지도 돌아보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지켜라. 그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마음을 나누어라.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교훈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고 진짜 인연만 남는다는 뜻이다. 그 진짜 인연, 그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노년은 풍요롭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결국 이 말로 귀결된다. 나이 들어 잘못된 벗을 곁에 두면 집안이 무너지고 진실한 벗 하나만 지키면 집안이 든든하다.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의 노년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고맙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